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병원 소아경영과 김승입니다. 소아과 의사가 여기 왜 나왔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신데요. 소아에서도 염증성 장질환이 꽤 많이 있고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큰 흐름에 있어서는 성인하고 이제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래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소아과 의사들이 좀 더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 좀 더 고민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염증성 장질환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서양에서는 100년도 넘게 전부터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아에서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소아에서도 염증성 장질환이 발병하냐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의료진들 중에서도 진짜 소아에서도 발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한 10년 전쯤만 해도 잘 몰랐던 병이고 특히 소아과에서는 드물었던 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발병하면 4명 중 1명은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 이제 체계적인 이제 통계는 아직 없는데 이제 소아 청소년의 염증성 장질환 발병 추이를 본 연구인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다기관으로 이제 모아서 얼마나 발병하는지 봤는데 2011년도부터 16년도까지 불과 5년 사이인데도 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섭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성인하고 다르게 소아는 크론병이 좀 더 많습니다. 좀 더 많고 더 가파르게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아실 건데요. 이제 발병 기전 왜 생기는지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유전적인 요인하고 환경적인 요인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이제 연관이 돼서 발병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5살 때 발병한 염증성 장질환하고 65세가 돼서 발병한 염증성 장질환하고 그 발병 기전은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 노출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유전적인 소인이 좀 크게 차지하고 환경적인 요인은 일부 차지해서 이제 병이 발병했을 것이고 나이가 좀 많으신 60세 이상 이런 어르신분들께서는 아마도 이제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이제 쌓여서 이제 발병했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발병 기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질병의 어떤 증상의 심한 정도, 그다음에 병의 경과도 조금 다릅니다. 이제 의외로 소아 청소년이 더 이제 경과가 안 좋고 좀 더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크론병의 이제 질병의 경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이 진한 색깔이 이제 소위 말해 좀 덜 심한 그런 병변이고 이 뒤에 좀 흐린 부분이 좀 이제 좀 합병증이 생긴 그런 병변입니다. 장이 좁아지고 이제 구멍이 생긴 그런 병변을 말하는데 처음 진단 당시에도 보면은 성인 나이가 들어서 60세 이상에 발병한 경우보다 소아 때 발병한 경우에 이런 좀 안 좋은 병변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질병이 진행돼서 5년 정도 지났을 때 보면은 이런 안 좋은 병변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좀 나이가 들어서 발병한 경우에는 질병의 진행 자체가 좀 그렇게 심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도 좀 심하게 오고 질병의 경과도 좀 더 안 좋게 갈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소아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궤양성 대장염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인에서는 이제 한 절반 정도의 환자들이 이제 부분적인 이제 결장염으로 옵니다. 직결장염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좌측 대장염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소아는 이제 80% 정도에서 처음 발병됐을 때부터 전 대장을 침범하는 전 대장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을 사용하는 비율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이제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주사약제, 좀 높은 단계의 약 생물학적 제제, 이름 아마 휴미라랄지 레미케이드, 렘시마, 요새 킨텔레스 이런 약제들이 있는데 그런 약제들 좀 높은 단계 약제를 쓰는 비율을 보면은 이제 16세 이하가 40세 이하 이상보다 훨씬 이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경과가 좀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높은 단계 약을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병 자체가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이다라는 거 외에도 우리 소아과에서는 더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하나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몸과 정신이 완전히 다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성장 과정에 장애를 미치지 않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이제 배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키 크는 것도 중요하고 2차 성징을 하는 것도 잘 되고 있는지 만약에 이게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병이 이제 몸속에서 아직 좀 염증이 충분히 가라앉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경우에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10살 때 진단됐다고 하면은 앞으로 7, 80년이 병을 가지고 지내야 되는데 병이 좀 길어지면은
길어질수록 그 병에 의한 합병증 같은 게 생길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되고 또 약물도 이제 계속 써야 되는데 약들도 사용 기간이 길어지고 뭐 용량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그런 약물로 인한 부작용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진단 받으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잘 관리해 주시는데 오히려 이제 중고등학생들 좀 스스로 이제 관리하기 시작하는 아이들 약간 좀 사춘기가 되고 반항하기 시작하면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젊은 성인도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돼 있기는 해요. 근데 약을 잘 안 먹거나 이제 병원 잘 안 온다거나 뭐 약을 뭐 이제 먹었다고 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이제 따라오고 있는지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겠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생활이나 이제 사회 생활에서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배가 아프다거나 이제 뭐 결석을 한다거나 뭐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위축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소아과에서는 필요하다면은 소아 심리 상담이랄지 정신과 진료도 같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아까 이제 소아과에서 좀 더 이제 높은 단계 약들을 빨리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새 계속 새로운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보통 허가 나는 게 성인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성인들 쓰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우리나라 소아에서 쓸 때까지는 정말 뭐 5년, 10년 이렇게 길게 시간이 이제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소아에 있어서는 또 약의 선택이 좀 폭이 좁다는 그런 이제 좀 약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 못 크는데 크론병이 이제 성장 부전이 훨씬 더 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절반 이상에서 키가 잘 안 자라고 체중이 빠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왜 생기는지는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밥맛이 없기 때문에 덜 먹게 되고 염증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좀 소모가 되기도 하고 장에 염증이 있으니까 영양분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이 이제 키 크고 이런 데 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약물 부작용들로 인해서 성장 부전이나 영양결핍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도 병을 잘 조절하고 염증을 잘 조절하면은 이제 같이 좋아지는 그런 이제 추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질환의 활성도를 조절하고 거기에 더해서 영양학적으로 아까 영양사 선생님 하셨지만은 영양학적으로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조건적인 제한은 영양이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교육에 바탕한 그런 영양요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도 주된 치료는 아니지만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론병이 장 증상, 뭐 설사, 복통 이런 걸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키가 갑자기 잘 안 자란다 이렇게 해서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진단이 돼서 치료를 했더니 이렇게 키가 자라기 시작했다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뭐 키가 잘 안 큰다 아니면 생리가 갑자기 중단됐다 뭐 이런 좀 우리가 흔히 보지 않는 그런 증상으로 먼저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약제들은 이제 성인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면역 조절제, 뭐 생물학적 제제, 수술적 치료, 뭐 항염증제, 뭐 스테로이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소아에서 이제 크론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경장 영양 치료라는 겁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까 이제 영양 균형이 잡힌 이제 경관 유동식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만 먹어도 영양학적으로는 충분합니다. 근데 이거를 딴 걸 안 먹고 밥을 안 먹고 이것만 한 8주 정도 먹게 되면은 이제 크론병이 관해에 도달하는 치료인데 소아에서 특히 효과가 있다라고 돼 있고 아이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단군 신화에서 이제 마늘과 쑥만 오랫동안 먹어서 이제 좋아졌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하고 굉장히 힘든 치료지만 이제 소아에서 한 80% 정도에서는 이제 성공적으로 하고 굉장히 이제 증상 호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장이 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특히나 아래쪽 장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음식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첨가물들이 들어있고 그게 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한함으로써 이제 장에 좀 그 배리어 기능 이제 보호막이 좀 손상이 덜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 해서 장내 미생물이 좀 변화가 좋은 쪽으로 된다라는 그런 가설도 있고 실제적으로 염증과 관련된 이제 사이토카인 매개 물질들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아이들이 키 크는 거 영양 문제도 이제 같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먹으면 균형이 잡혔기 때문에 키 크고 살찌고 이런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성인에서도 이제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인에서 약보다 스테로이드보다는 효과가 좀 덜하다 이런 거지. 성인에서도 일부 심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뭐 일본 같은 데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소아 이제 만 19세까지는 요걸 아까 이런 균형 잡힌 경관 영양식을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성인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걱정거리는 뭐 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뭐 체형 변화, 특히 뭐 스테로이드 쓰거나 했을 때 체형이 변하거나 살찌거나 볼이 빵빵해지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약을 안 먹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뭐 화장실 사용, 학교에서 화장실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 받아하는 아이들 많고, 또 학교 결석하는 거, 뭐 친구들한테 알릴까 말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이들 고민거리가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환자의 어떤 성격이나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공부 결석하게 되고 좀 아프게 되니까 이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은 학업 성취도가 그렇게 떨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결석 일수는 어쩔 수 없이 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토요일 진료도 매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외래 방문이나 혹시 입원하게 된다 하더라도 방학때 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소화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들이 같이 협진해서 보고 있고, 내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다양한 과들이 협업해서 이제 환자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또 소아 만성 질환에 있어서는 캠프나 이제 환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나만 이런 드문 병 갖고 있다라고 굉장히 억울해하고 좀 무서워하고 할 수 있는데, 비슷한 질환을 갖고 있고 비슷하게 이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용기도 얻을 수 있고, 또 이제 잘 극복해낸 어떤 선배 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더 용기를 갖기도 하고, 더 이제 약물에 대한 순응도나 이런 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서양이나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캠프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캠프까지는 아닌데 이런 선배 환자가 자신의 경험담, 극복담 이런 걸 얘기해주는 그런 모임들을 매년 하고 있고, 아이들은 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이제 만족도가 높은 그런 이제 모임입니다.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에서 이제 아마 이제 점막 치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시경적으로 이제 많이 궤양이 없어져야지 이제 치료 목표에 도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약물을 이제 거기까지 쓰는데, 치료 목표 중에 하나가 삶의 질을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 좋고 내가 살아가는 데서 삶의 질도 전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치료 목표인데, 삶의 질과 관련된 이제 설문지가 있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해봤더니 당연히 질병 활성도가 이제 떨어지면, 이제 심해지면, 병이 심해지면은 삶의 질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증상을 좀 좋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크론병하고 대양성 대장염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삶의 질은 이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소아에서 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여자 남자를 비교해봤을 때 총 점수에서 여자 아이들이 조금 낮은 경향을 보였고, 이제 세분화해서 봤더니 이제 감정적인 부분하고 또 치료 관련해서 내시경을 받는다거나 뭐 약을 먹는다거나 검사 받는 거에 있어서 좀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 청소년들은 볼 때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배려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 중에 하나가, 이거는 삶의 질을 이제 측정하는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환자도 하고 그 환자를 보는 이제 엄마, 아빠, 의사, 간호사도 같이 똑같은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삶의 질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봤는데, 환자가 직접 자기 삶의 질을 평가한 거하고 이제 보호자가 자신의 아이들을 평가한 삶의 질을 비교해봤을 때 일치는 잘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의사, 뭐 간호사, 엄마, 아빠 모두 실제 아이가 표현했던 삶의 질보다는 더 낮게 이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 잘 지내고 괜찮은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이들이 더 힘들어할 거다라고 좀 이제 과잉해서 좀 걱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은 잘 지낸다라는 거였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꼭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소아 시기 때 4분의 1이 발병한다라고 했었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청소년기 때 발병합니다. 뭐 중고등학생 때 발병하고, 그렇게 되면은 한 3, 4년 지나고 5, 6년 지나면 이제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은 이제 소아과에 계속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내과로 가게 되는데, 소아과 의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 또 내과 의사가 좀 고민하는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나이가 되면은 이제 이행을 해야 되고, 이제 스무스하게 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료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환자가 거부감이 안 생기도록 잘 이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거쳐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충격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이제 잘 이제 내과 소아과 협업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나이가 찼다고 이제 등치가 커졌다고 바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병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실 젊은 성인들도 이제 스스로 관리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또 이제 저한테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 때 진단 받으면 그때 처음부터 이제 보호자분들이 다 이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나이가 20살, 25살 돼도 계속 좀 보호자한테 의존하고, 엄마가 이제 병원 수속도 다 하고 약도 챙겨주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스스로 다 챙길 수 있을 때, 자기가 병에 대해 이해하고 약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 몸을 관리할 수 있을 때 이제 이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제 체크리스트를 해보고
잘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가로 이행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소아기내과 선생님들이 이제 다른 원래 성인 때부터 진단받은 환자들처럼 같이 계속 잘 관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입니다.